이번에는 포문 실수 문제를 한번 프로그래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문 같은 경우에는 꼭 필요한 거기 때문에 확실하게 사용법하고 형식, 그 다음에 각각의 식이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를 확실하게 익히고 넘어가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요런 이제 실수 문제를 한번 짜보면서 확실하게 어떻게 사용하는 건지 내가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번 이제 연습을 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처음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음 거 같은 경우에 4부터 15까지의 숫자를 출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예제에서 했을 때 1부터 10까지 출력했을 때는 변수, 정수형 변수 하나를 선언을 하고 뭐 초기값을 주면서 선언을 하고요. 여기 있는 들어가 있는 초기값은 중요하지 않아요. 어차피 포문에는 초기화식에서 변수의 값을 초기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포문의 형식은 소괄호 열고 닫고 수식이 들어가는 소괄호 열고 닫고 중괄호 열고 닫고 코드 블록 이렇게 된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 안에 초기화식, 조건식, 증감식이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디부터 어디까지 라고 하는 이제 반복문, 이제 이런 형식의 반복문은 포문을 이제 사용하는 게 좋다 그랬죠. 그래서 어디부터는 초기화식에서 어디까지는 조건식에서 이제 그 값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제 수식을 만들어 주면 돼. 그래서 4부터 그러면 i가 초기화식에서 4부터 시작을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미콜론을 해서 조건식이 나온다는 걸 알려주고, 그 다음에 i가 15까지죠. 그러면 i가 15 이렇게 i가 15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여기서 요 상태에서만 한번 봐요. 이제 i가 15가 됐을 때 i가 15가 되었을 때 15는 15보다 작거나 같다. true가 되죠. 그 다음에 14 만약 i가 14일 때 14는 15보다 작거나 같다. true가 되고, 그리고 i가 16이 됐어요. 16은 15보다 작거나 같다. false가 되죠. 그러면 내가 원한 대로 i는 15까지만 딱 이제 요 반복문에서 이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 조건식은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식을 만들 때는 요 이퀄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요 이제 어떤 연산식이냐에 따라서 이제 값이 연산자가 바뀌느냐에 따라서 이제 값이 틀려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확실하게 되는지 안 되는지를 이제 확인을 하고 연산식을 이제 만들어야 돼. 그리고 i 플러스 플러스 1씩 증가하는 거 4부터 15까지니까 1씩 증가하는 거죠. 이렇게 플러스 플러스를 해주고 여기에서 출력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출력해주는 것만 작성을 해주면 여기다 i 그러면 4부터 15까지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이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어디서부터는 초기화식, 어디까지는 조건식에서 이제 결정을 해주고 얼마씩 증가하느냐는 증감식에서 이제 결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화식, 조건식, 증감식을 내가 원하는 형태로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이제 이런 거를 연습을 해 두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i는 1부터 10까지의 평균을 이제 구하라고 되죠. 그러면 평균을 구하려면 우선 합계를 구해야죠. 우선 이제 프로그램을 짤 때는 이제 어떠한 방식으로 짜야 될지 뭐 간단한 거긴 하지만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고 짜야 돼요. 그래서 평균을 구하려면 우선 합계를 구해야죠. 합계를 구하는 식은 누적된 합을 구하는 건 이제 좀 전에 했었죠. sum equal sum 플러스 i라는 식. i가 반복문에서 이제 변경이 되는 거고, 이 수식을 이용하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누적된 값을 계속해서 이제 저장을 할 수가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요거를 이용해서 이제 총합을 구하고 평균은 합계 나누기 더해진 숫자죠. 몇 개가 더해졌는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아까 했듯이 이제 int i는 0,
이제 포문을 이용해서 하나씩 진행시켜줄 변수, 그 다음에 썸은요, 누적대 값을 저장될, 합계를 저장할 변수 썸을 만들어주고, 반복문을 쓰고, 이 포문 안에서 어디서부터 1부터 10까지. 그러면 i는 1부터 i가 1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하면 1부터 10까지 되는 거죠. 그래서 i는 1씩 증가하는 거니까 1부터 10까지니까 이렇게 해주고, 여기에서 요 합계를 구하는 거를 이렇게 이제 넣어줘요. 넣어주면은 총합의 값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제 합의 값을 우선은 이제 평균을 구하기 전에 합의 값이 제대로 되는지를 확인을 해봐야 되니까, 이제 합계 값이 제대로 나오는지를 확인을 하려 그러면 이 썸의 값을 출력을 해보면 되는 거죠. 근데 썸의 값을 출력을 할 때 sy system.out.println 해서 썸 이렇게 해도 결과적으로 합의 값은 맨 마지막에 나온 걸로 구해줘요. 근데 쓸데없이 9번의 총합의 값이 출력이 돼요. 근데 총합의 값이 딱 이제 확정이 되는 건 반복문이 끝났을 때가 총합의 값이 확정이 되는 그 시기예요. 모든 숫자들이 다 더해진 시기니까 그게 반복문이 끝났을 때. 그래서 이거를 이 안에서 넣어서도 확인을 할 수 있지만 딱 한 번만 나오면 좀 보기도 편하겠죠. 그래서 반복문이 딱 끝났을 때 총합의 값이 딱 이제 픽스가 됐을 때, 정해졌을 때 딱 한 번만 출력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확인을 이제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몇 개가 더해졌는지 1, 2, 3, 4, 5, 6, 7, 8, 9, 10 하면 이제 10이 되는 거죠. 10개가 되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제 에버리지를 더할 이제 여기서 이제 평균값을 저장할 변수. 평균값은 소수점이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더블로 해갖고 avg는 0을 이렇게 해줘요. 이렇게 해주고 여기에서 이제 avg는 썸 나누기 10 이렇게 하죠. 그러면 썸의 값을 10으로 나눈 값이 이제 avg에 저장이 되는 거고, avg 값 이거를 좀 보기 편하게 안내 문자를 넣어주고 이렇게 해주면 썸의 값은 55가 되고 55를 10으로 나누는데 5.0이 나왔어요. 5.5가 되는 게 정상인데 뭔가 코드가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이유가 뭐냐면 이미 여기에서 이제 썸은 썸 플러스 썸이라는 변수가 이게 정수형이기 때문에 여기서 나온 결과값 자체가 5.5로 나오는 거예요. 5로. 이거 5로 나오는 거를 단순히 이제 avg에다가 넣어준 거죠. 그래서 avg에 들어간 값은 5가 이제 실수형으로 바뀌는 거기 때문에 5.0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소수점이 나오는 정수를 이용해서 소수점이 나오는 계산을 할 때는 전에도 해서 이제 캐스팅 할 때 아예 이제 어떤 데이터가 저장된 값들을 이제 실수형으로 더블로 선언을 해서 하거나 아니면 정수형으로 만들었으면 둘 중에 하나만 이렇게 더블로 캐스팅을 해주면 돼요. 5.5가 나왔죠. 이렇게 되면 여기에서 이 순서를 보면 아까 했던 거는 여기에서 요거는 전에 거고 이제 어떤 식으로 되냐면 요 avg 요 계산되는 요 17번째 라인이 첫 번째는 썸이 55가 들어가 있는 썸이 이제 int에서 더블로 잠깐 17번째 라인에서만 타입이 변경이 돼요. 그러면 이거는 의미하는 게 55가 55.0으로 이제 더블형으로 잠깐 변경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계산이 될 때 더블형 여기서 더블형으로 바뀌었죠. 정수 이렇게 돼. 그러면 타입이 큰 게 실수하고 정수가 있을 때는 실수가 타입이 크다 그랬어요. 그러면 10이 나누기 했던 10이 10.0 더블로 바뀌어요. 이걸로 10이 이렇게 더블로 바뀌고, 세 번째 이제 55.0 실수가
10.0 실수로 바뀌어서 요거의 계산된 값이 55.5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계산된 55는 네 번째, 계산된 55.5는 5.5가 이제 AVG에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 2, 3까지는 요 우측, 이코르 기준은 우측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이고, 이제 4번이 좌측으로 이제 이루어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요만큼에 해당하는 게 1, 2, 3의 과정이 이렇게 코드는 한 줄이지만 이 자바 내부적으로 이렇게 변경이 돼서 이제 수행이 되는 거예요. 요거를 이제 꼭 주의를 하셔야 돼요. 이렇게 소수점이 5.0으로 잘리는 현상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1부터 10 이하, 1부터 10까지의 수 중에서 이제 1, 2, 3, 4, 5, 6, 7, 8, 90 이런 수 중에서 이제 3의 배수들의 합을 이제 출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두 가지 형태로 볼 수가 이제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조건문을 써서 3의 배수만 추려서 이제 더하는 경우, 이제 누적 합을 만드는 경우, 그 다음에 이제 반복문에서 3, 6, 9만 나오게 해서 이거를 이제 누적합을 만드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이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형태만 보면 뭐 첫 번째로 하나 두 번째로 하나 결과는 이제 똑같아요. 결과값은. 그래서 이것도 역시 정수형 변수 i는 0을 해주고 반복문을 써서 i는 뭐뭐부터 뭐뭐까지죠. 그래서 이거는 첫 번째 거는 조건문을 써서 판별을 할 거기 때문에 1부터 10까지가 i에 모두 이제 들어가야 돼. 그래서 1부터 10까지 아까 했던 거랑 똑같은 수식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우선 이렇게 3의 배수만 추려서 이제 하는 것들, 3의 배수만 추려서 이제 뭐 합을 하거나 뭐 어떤 연산을 하게 된다면 이걸 하기 전에 우선 반복문을 사용해야 되죠. 그러면 1차적으로 모든 코드를 한 번에 다 짠 다음에 결과를 확인을 할 게 아니라 단계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반복문이 제대로 돌아가는지, 그래서 이전에 예제에서 했던 것처럼 프린트 ln을 해서 i의 값이 제대로 1부터 10까지 나온지를 확인하는 게 1차적으로 이제 해야 될 방법이고, 1부터 10까지 이렇게 1차적으로 나왔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반복문은 제대로 된 거니까 이 안에서 이제 조건문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문을 만들어서 이제 3의 배수를 이제 알 수 있는 방법은 i를 나머지 연산자를 이용해서 3으로 나누어서 나머지 값이 0과 같으면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 연산자 이용해서 이게 0과 같으면 이제 짝수라는 거예요. 아니 3의 배수라는 거. 그러면 3의 배수들은 다 이쪽 코드를 타게 돼 있어요. 3의 배수인 것들은. 그럼 여기에다가 이제 누적된 합은 이제 뭐 썸이라고 변수를 하나 만들어서 사용을 하면, 썸은 0을 하면 여기에다가 누적된 합을 하는 건 썸은 썸 플러스 i죠. 이렇게 하면 이제 썸의 값이 제대로 출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도 이것도 이제 이렇게 썸 플러스를 하기 전에 조건문을 썼을 때 이 조건문이 제대로 동작하는지를 또 2차적으로 369만 이렇게 추려지는지를 확인을 하고 요 수식을 이제 사용을 하는 게 좋아요. 수식을 하고 여기가 체크 1, 여기가 체크 2가 되는 거고 마지막에 3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제 썸의 값을 출력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3의 배수 369 해갖고 18 18의 값이 썸의 값에 들어가 있으면 제대로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조건문을 이용해서 i를 1부터 10까지 변경을 하면서 그 안에서 3, 6, 9만 내가 출연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i의 포문을 돌 때 i가 3, 6, 9만 가지게 해서 이제 그 합을 이제 더하는 이제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주석 처리를 해놓고 것만 이제 주석 처리를 해놓고
이제 여기에서 369만 이제 출연해서 하는 방법. 물론 반복문 이제 포문을 쓰는데 이제 반복문 포문을 쓰는데 포는 i는 뭐뭐부터 뭐뭐까지 369가 돼야 되니까 3부터 i는 무조건 10보다 작거나 같을 때까 10까지니까 뭐 10이 3의 배수가 아닌 거는 확실하게 알지만 그래도 뭐 그냥 확실하게 이제 요 경계값을 조건식에서 이렇게 만들어주고 여기서 369로 바뀌어야 돼. 그러면 처음에 한 번 넣을 때 i에는 3이 들어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한 번 넣을 때 i에는 6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369, 3씩 이제 증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증가가 되거나 감소가 되거나 이런 것들은 이제 증감식에서 해줘요. 그러면 i는 i 플러스 3 이렇게 해주면 이제 3씩 포문이 한 번 돌 때마다 3씩 증가가 돼서 369가 들어와요. 그래서 여기서 제로 되는지 확인해봐서 369가 들어오는 게 이제 확인이 됐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제 썸은 썸 플러스 i를 해주고 역시 18만 나오면 되는 거죠. 뭐 이렇게 짜도 되고 이렇게 짜도 돼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 차이점 뭐냐면 여기는 포문이 10번 돌고 여기는 3번이 돈다는 이제 그런 단점이 있는데 뭐 10번 도나 3번 도나 시간의 차이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요즘에 하드웨어 성능이 워낙에 좋아갖고 이게 몇십만 번, 몇백만 번 돌면 시간의 차이가 있어도 이렇게 간단한 것들은 크게 차이가 없기 때문에 편한 대로 짜시면 돼요. 단 주의해야 될 거는 이제 요 증감 초기화식, 조건식 증감식을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해 두셔야지 나중에 내가 코드를 어떻게 짤까 생각을 할 때도 여기에 있는 값들을 변경을 해가면서 어떻게 짜야 될지 그 방법론이 서기 때문에 초기화식, 조건식 증감식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이런 활용성에 대해서 많이 연습을 해 두셔야 돼요.